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고민이 비슷한 분입니다. 외모로 자꾸 외모만 평가되는 있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아마 그런 근거 없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동병상련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힘들죠? 사실 살기가 빡빡합니다. 네.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자꾸 가려져서. 네. 야, 김현철 교수면 진짜 사실은 경력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의사에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나왔는데 난 어. 경제학으로 공부 더 해볼래. 네. 유학 가시고 유학 가서 박사 받고 미국에서 사실 수 있었는데 네. 교편 잡으실 수 있었는데 아이비리그 교수도 하다가 미국에서 파출부 쓰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애도 낳아야 되는데 홍콩으로 오셔서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네. 네. 근데 외모만 남네. 아유. 자, 오늘은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하시려는 말씀이 그 얘기죠?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 처음에 운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 그 3프로 TV 보시는 그 시청자들이 예. 좀 주로 그 고소득층의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네. 많이 본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네. 그것이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예. 근데 뭐 어떤 교수님들 사자 붙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하자면 제가 그 시험 보고 뭐 어떤 공부해갖고 이룰 수 있는 건 많이 이룬 편이죠. 네. 많이 이룬 편인 건 사실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대부분이 운이었다. 라는 사실을 조금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었다. 운이 너무 크게도 작용했다. 제가 첫 번째 만난 운이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 예. 오늘 할 네. 얘기가 좀 예, 연관이 연장선이에요? 있어서 좀 예. 말씀을 네. 좀 드리면요. 제가 그 의과대학 나왔거든요. 이제 의사인데 제 의과대학에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예. 제가 이제 재수학원 다 떨어진 줄 알고 재수학원에 딱 등록하는 날 추가 합격으로 붙은 걸 사실 알았어요. 난 마음을 비우고 재수하려고 하고 했는데. 네네. 그래갖고 그 입학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MT 갔으니까 빨리 MT 따라가라. 야, 진짜 확실하다. 이거 문 진짜 닫고 들어간 게 확실하다. 맞네. 진짜 네. 확실하다. 그래서 같이 온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꼴등이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거의 꼴등에서 예. 그 한두 등수만 더 밀렸어도 예. 사실 제 인생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래. 뭐 재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패스로 갈 이제 가능성이 되게 많았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들어간다면 그래도 공부를 좀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학을 갔는데 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이제 뭐 좋은 학교에 갔어요. 예. 갔는데 유학은 의대로 유학 간 게 아니라 경제학 박사하러 갔죠. 예. 그 얘기는 그냥 잠깐 좀 해보십시다요. 왜 의대에서 네네. 뭐가 싫어서 경제학으로 옮겼어요? 넘어갔습니까? 아, 요즘 다들 의사 되려고 난리인데. 우리 이제 처음 만남도 아닌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네네. 그 얘기 좀 해봅시다요. 사실 뭐 그 네. 쉽지는 않은 결정이긴 했는데요. 예. 지금 뭐 근데 사실 일단 제가 의사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몰랐습니다. 의사 좋은 줄을 모르고 그때 세상에. 그 이럴 수가. 요건 또 진실이지만 또 농담이고요. 예. 사실 진짜는 이제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의사 정말 재밌는데 한 내 인생을 걸쳐서 몇 명 살릴 수 있을까? 제가 한 1,000명, 2,000명 살리면 굉장히 의사로서 성공한 의사죠. 네. 멋있거든요, 진짜. 예. 특히 외과 의사. 저 지금도 되게 동경합니다. 네. 너무 멋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자 하니 나쁜 경제 정책이 한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뭐 한 1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게 나쁜 한 경제 나라가 정책. 망가질 수도 한 있고. 나라가 완전 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좋은 경제 정책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도 그러면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럼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운이 좋았어. 그것도.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운 얘기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유학을 갈 만큼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참 약간 화나려고 하긴 하는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 이해됩니다. 네. 유학 갈 때까지는 공부가 쉬웠는데 예. 유학을 가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잖아. 예. 잘하는 애들 모아놔서 이제 애들 놓고 경쟁을 하는데 20명
20명이었는데 저희 코호트가 네. 같이 들어간 친구가 20명이었는데 여기서 5명을 잘라서 집에 보냅니다.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대학이. 아 정말요? 박사과정인데도? 박사과정에서. 야, 왜 등록금 내겠다는 데인데? 근데 돈 다 보통은 박사과정이니까 돈을 주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너 공부 못한다죠. 아. 넌 자질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보내요? 진짜로 야. 집에 보내요. 근데 이게 20명이 그냥 온 애들이 아니라 진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한다는 애들을 이제 불렀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맨날 한 15등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16등부터 대략 16등부터 자르는데 제가 14등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겨우 이제 국을 패스해서 박사를 어떻게 받게 됐습니다. 거기도 사실 굉장히 운이었습니다. 제가 14등이 아니라 16등이었으면 이제 짐 싸서 오는 거였죠. 집에 가야 되는데 인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셨네요. 딱 거기까지만 커트라인까지만 6등은 하나 15등은 하나 똑같아. 졸업장은 나는 똑같은데 15등에 맞추겠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근데 이제 머리가 천재인 친구들은 저는 이제 밑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고 간혹 천재들도 진짜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좀 이제 진짜 밑에서도 우아한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겨우겨우 운 좋게 박사를 받았고 이제 코넬 대학에 제가 이제 미국의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박사 과정 지도 교수가요. 제 박사 마지막 연차에 안식년은 딱 갔어요. 근데 코넬 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박사 하필. 지도 교수가 학교에 없으면 지도받기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졸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궁시렁 했죠. 지도 교수 보지도 얼굴도 못 보네. 막 우걱우걱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이제 코넬 대학교에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뭐 인터뷰 한 700명 중에 뭐 4명 이렇게 보고서 그 중에서 1명 뽑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저는 제가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희 제 옛날 제 과가 우리 지도 교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도 교수가 아유 됐어. 야 김현철 뽑아. 그 교수가 그렇게 말해줬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안식년에 코넬대에서 가서 뽑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코넬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안식년으로 갔던 그 대학에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됐다. 됐다 그러면서 오면서 야 근데 내 제자 중에 괜찮은 애 하나 있어. 뽑아. 걔를 뽑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열심히 했죠. 제가 완전 맹탕은 아니었겠죠. 뭐 그래도 뭐 저만한 사람 많아요. 많은데 그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바뀐 거는 굉장히 하필 그때 지도 교수가 거기 학교에 가 있고 거기서 추천을 해줬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건 이런 거 다 운이잖아요. 자기가 오늘 여기 안 기자님이라든지 프로님들 인생 살아오면서 아마 돌이켜 보면은 이건 솔직히 내게 아니지라는 것들이 그런 일이 있죠. 있습니다. 다들 있고. 하여튼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운칠기삼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교수님만 독특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잘된 사람, 이른바 잘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나처럼 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이 아예 불운했던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성공하기는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레벨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운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러긴 사실 좀 어렵죠. 야, 운이 나쁘면 저기까지 못 갔다. 그건 말이 되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좌절했을 테니까 나쁜 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없었다, 불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건데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진짜 천재적인 과학자였대요. 애가 진짜 천재였대.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풍력 발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근데 혼자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그렇죠. 모양도 어설프고 되게 어설퍼. 근데 혼자서 풍력 발전을 만들었어. 근데 걔가 만약에 실리콘밸리에 태어났으면 걔는 일론 머스크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 태어났으면 그 정도의 머리가 있었으면 머스크가 될 수 있었는데 누군가는 하필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멋진 풍력 발전을 만들었지만 그냥 혼자 만들고 마는.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고 부모님이 농부면 참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밀라노피스키라고 되게 유명한 그 세계경제학자 죄송합니다. 그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자식이 뭔 짓을 했냐면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쫙 다 모으고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쭉 다 조사를 하고 뭐 교육 수준 다 조사하고 성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요 나의 소득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프레딕션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어요. 뭐가 제일 결정적인 변수였냐? 네. 내 전 세계적으로 일단 봤을 때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스스로 노력 빼고 외부 주어진 조건 중에. 네, 그렇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스스로 한 노력도 있겠죠. 그 안에는. 네. 뭐뭐 중에요? 국가, 국가, 부모, DNA. 부모는 이제 환경도 주고 DNA도 주니까 그걸 따로서 두 개 받아서 국가, DNA, 환경, 뭐 또 뭐 있을까요? 내 노력. 뭐 그 정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국가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평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제일 많다. 그럼. 제일 많다. 우간다에서 1억 벌기가 미국에서 1억 벌기와 동일하겠습니까? 설마? 그래. 국가가 제일 중요하겠네. 하필 태어났는데 영어를 쓰고 있어. 태어났는데 멕시코야. 태어났는데 미국인 거랑은 많이 다르지. 그렇지. 태어났는데 팔레스타인이야, 우크라이나야. 그래.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딱 감이 벌써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밀라노피스키가 뭘 밝혀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에 1인당 평균 GDP와 불평등 지수, 지니 코에피션트 그거 두 개만으로 소득의 50% 설명. 와, 전체 50%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 딱 두 개. 그 평균과 불평등 지수 그 두 개만 딱 넣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의 2분의 1 설명합니다. 그렇지. 50%. 세상에. 스위스 국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먹고 가들어가잖아요. 그 나라는 식당에서 접시만 닦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인도에서 접시를 닦으면 그렇게 안 나오면 그렇지. 그게 뭐 접시가 더 닦기 쉽거나 뭐 내가 열심히 닦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어난 나라가 정말 압도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얘기해서 뭐 많은 분들이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거기서 필리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오시겠어요? 그 나라에서 20만 원밖에 못 벌고 가난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집 도와주셨던 분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 사람 공부했으면 장난 아니었겠네. 딱 그 느낌이 있는데 필리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가사도우미 트랙을 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대한민국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 세계로 쳤을 때는 한 상위 20% 안에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그래서 나라가 결정한다. 2번. 근데 같은 나라에서도 정말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격차는 나라에서 온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에서 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추측이 되는 거는 뭐 부모겠죠. 그렇지. 부모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 중요합니다. 뇌 어떤 뇌를 줬느냐, 어떤 외모를 줬느냐.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잠깐 생각난 건데 뇌와 외모 중에 부모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잘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뇌와 외모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나머지 선택하는 하나는 굉장히 꽝이야. 전 그래도 잘생긴 바보와 잘생긴 바보와 아주 못생긴 천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한 개 더 해봅시다. 50대 50. 반반 섞은 거. 반반 섞은 거. 반반 섞은 최고죠. 반반이 제일 좋죠. 그렇죠. 딱 아시네요. 반반이면 제일 좋죠. 본인의 가치관은 뭐예요? 못생긴 천재와 잘생긴 바보로 못생긴 천재 너무 길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비관적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어릴 때냐 나이가 들었으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못생긴 천재가 훨씬 나아요? 유리하고 왜냐하면 천재는 아무래도 좋은 직장 갖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력이 발휘될 텐데 어릴 때는 그 잘생긴 애들한테 딱 따라 붙잖아요, 막. 그 어릴 때는 또 여자친구 너무 중요하고. 저만 그랬나? 근데 또 그 여자친구가 워렌 버핏의 딸이고 그러면 인생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잘생기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까지만 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할까? 아닙니다. 제가 잘생겨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 네. 그럼요. 진짜 잘생기면 그것도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네요. 네. 예.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근데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 근데 되게 여기 부모의 역할이 되게 재밌는 게 부모는 유전도 주고 환경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두 개를 구분하는 일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동시에 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연구가 경제학에서 또 이루어졌어요. 요걸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입양아를 굉장히 많이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많이 보냈는데 그랬죠. 부모가 그러니까 저 미국 쪽 부모가 네. 애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랜덤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네. 입양할 때. 입양할 때. 그래서 이제 부모 알고 그 친자녀 알잖아요. 네. 친자녀 알고 그 이제 입양된 자녀도 아니까 네. 입양된 자녀는 DNA는 안 받고 환경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NA를 발라낸 부분, 그 나머지 환경 부분만 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애는 환경만 받고 DNA는 다르니 걔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소득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로 발라냈다. 따로 발라낸 거죠. 그래서 DNA 효과를 따로 발라낸 거예요. 환경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친자식은 DNA와 환경도 받았는데 입양된 자식은 환경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캔슬 아웃해서 이제 DNA 영향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이제 DNA의 비중이 한 이제 아까 제가 100% 중에서 50%는 나라였고 30%가 DNA다. 꽤 크네요. 그래도 꽤 크죠. 같은 나라에서는 DNA가 굉장히 크다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50% 중에 그 30%는 DNA다. 환경보다. 환경도 이제 환경 근데 이제 나라가 또 환경을 주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유전 영향이 30%. 유전 영향이 어쨌든 전체의 30%인 거고요. 그러면 그 집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그 케이스의 경우에 한 집에서 누구는 친자녀이기도 하고 누구는 입양된 아이인데 예를 들면 부모가 좋은 머리를 물려주거나 뭐 좋은 외모를 하여튼 물려주는 게 30%의 영향이 더 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도 부모가 어떤 DNA를 줬느냐에 따라서 걔가 30%로 소득이 늘거나 나쁘거나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악의 유전자를 받은 애와 최상의 유전자를 받은 애들이 이제 한 30%를 설명하는 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가 50%를 설명하는데 그럼 같은 나라에서는 그 변수가 없어질 테니 같은 나라에서는 유전자가 60%를 설명한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국가 환경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 환경도 있거든요. 여기에 또 가정 환경도 한 뭐 정확한 숫자를 낼 수는 없지만 국가 환경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뭐 10%라고 쳐봐요. 그러면 아까 태어난 나라 50%, DNA 30%.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닌 그 어릴 때 나의 가정 환경 뭐 적게 잡아서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노력은 뭐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거기에 더해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우연한 행운들. 그렇지. 저처럼 막 진짜 운 좋게 대학교 가고 운 좋게 뭐 교수 되고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요. 사실 그 행운 그 운빨의 영역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들 인생은 뽑기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제가 제 가르치는 학생들, 홍콩 과기대나 코넬대 학생들은요. 딱 손들어요. 김현철 교수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는지 아느냐. 그런 거죠. 그렇게 바로 딱 손 들어요. 뭐 저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특정 성에서 뭐 수능 수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와서 손 들어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했는데. 14시간 동안 죽도록 노력했는데 야 내가 그렇게 해서 온 거지. 바로 딱 방역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요. 어떤 사람은 14시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애들은 2시간도 집중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애들이 고3이라 난 아직 되게 궁금한데 집어넣으면 2시간도 못 참고 나와요. 근데 그게 과연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여기는 환경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떤 공부방이 그들에겐 있다고요. 근데 안 하는 것만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질환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ADHD라고 혹시 아세요?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
그거 그냥 DNA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애들은 타고 나기를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들로 타고났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집중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페이션스에 대한 그거를 프레딕션하는 DNA가 그 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물려받고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큽니다. 자기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합니다. 네가 엉덩이 힘이 있다고 네가 이룬 거라고. 그것조차도 유전이거나. 네, 환경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양육에서도 오는 거죠. 근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도 쌍둥이가 있는데 네네. 두 명의 쌍둥이는 유전자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일란성입니까? 일란성입니까? 일란성입니다. 일란성 똑같죠, 그러면. 그럼 환경도 매우 유사하고. 네. 그런데 딱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도 좀 한 다르죠. 명은 열심히 공부하는 한 명은 잘 안 앉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란성인데 구별은 확실히 가요? 아까 공부 열심히 하던 제가 엔지 알아? 알죠. 점점 달라지긴 네네. 합니다. 네. 네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쌍둥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만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도 물론. 조금 다를 수도 물론 있고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혹시 편애하세요? 뭐 살짝 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살짝의 아주 초기에 굉장히 작은 디퍼런스 차이가 부모의 편애라든지 혹은 그 친구가 만나는 아이 환경 노출 반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더 운이지. 뭐 선생님 누구 만나는 거 그거 그렇지. 내가 정했나? 어떤 학교에 들어갔느냐. 네. 그것도. 같은 반이에요? 아니죠. 다른 아니죠. 반이죠. 예. 다른 반이고 학원은 또 같이 다닐 수도 있어도 뭐 예. 학교의 반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럼요. 노력을 하는 건 있으나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와 원동력은 달라질 역시 수 있다. 운에 의해서 배정된 요소들이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취가 그 이제 정말 운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뭐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노력이 없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도 또 필요하긴 하지만 네, 운의 작용,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도 운의 영역에 어느 정도는 노출되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로 동의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통계적으로 설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조차도 운이라고 하면 운이지. 네. 그조차도 운이라고 하면. 네.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는요. 예.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굉장히 운 좋게 좋은 대학에 가고 예. 뭔가 운 좋게 그 얻어낸 것들의 과실이 또 공평하게 나눠지냐 또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운인데 그 운으로 인해 이제 운을 받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간 거라든지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이 어떤 사람은 내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안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거는 공평하게 또 되는가? 그렇지. 같은 운이 왔어도 네. 예. 그게 이제 능력주의에서는 대충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그것도 연구가 됩니까? 그렇지. 똑같은 외모를 타고났는데 누구는 영화배우하고 누구는 이프로처럼 유튜브나 하고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외모는 별 차이 없거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책의 그 일부 1장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세스 지머맨이라고 예일대학 교수 연구인데 요 그래프 한번 A 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명문대에 아슬아슬하게 입학한 학생과 탈락한 학생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 이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살짝 합격하고 살짝 탈락했으면 두 사람의 실력은 사실상 큰 차이가 거의 없다고 없는데 실제로 한 명은 입학했고 한 명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연고대 딱 아슬아슬하게 붙으네.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달라집니다. 압도적으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본 거예요. 나중에 소득으로 책정하는 거죠? 소득으로, 여기서 뭐냐면, 요 결과물이 뭐냐면, 졸업한 뒤에 상위 0.1%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일단 봤습니다. 이게 소득, 이제 말하면 소득이랑 비슷하죠. 뭐 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도 받고 다 비슷해요. 여기는 세팅이 어느 세팅이냐? 칠레예요, 칠레. 칠레는
칠레 대학하고 칠레 카톨릭 대학이 넘버 원이에요. 예. 거기 법대랑 거기 경영대 가는 게 성공하는 이제 그 출신 가도로 달리는 딱 그 두 과거든요. 예. 그 두 과 간 애들을 딱 본 겁니다. 예. 그래서 30년 따라간 거예요. 여기 0이라는 게 그 입학 당시 커트라인. 예. 여기 입학 커트라인입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합격한 애들, 왼쪽에 있으면은 불합격자들. 불합격자. 자, 그리고 불합격자들이 이제 졸업 후에 상위 0.1% 고소득자가 될 확률인데 네. 여자는 상위 1% 고소득자 될 확률이 1%가 안 돼요. 여기 0.01이 1%예요. 예. 그런데 여기 남자들은 이제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한 2%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남자면 2% 정도는 되는 거죠. 명문대 나오면 2%, 다들 높네요, 그래도. 네, 2%인데 여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와 아슬아슬하게 붙은 애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될 애가 될 확률이 2%가 되는 거고요. 세상에 저렇게 차이가 크구나. 요게 붙으면은 3%가 되는 3%가 된 3% TV.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3%가 되는 건데 네. 여기 보면은 남자는 그러니까 50% 오른 거잖아요. 1.5배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여자는 이게 없어요. 여기 다 거기서 차이가 없어요. 아이고. 그럼 왜 그렇죠? 왜 여성은 차이가 없습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 그런지. 그 밑에 걸 보시면요. 요게 그 사립고, 그러니까 네. 명문대를 나왔는데 사립고 나온 애고 요거는 공립고 나온 애예요. 칠레는 사립고가 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대학 예. 부잣집 똑똑이. 부잣집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립고 나온 애들은 이 과실이 확실히 존재하죠. 팍 점프가 있잖아요. 요쪽 네네. 요 아슬아슬한 사이에. 예. 근데 공립학교 나온 애들은 같은 남자애들이라도 어머나. 이게 없어요. 아. 잠깐만요. 저거는 명문대를 같이 졸업했는데 네. 밑에는 졸업했는데 사립고를 안 나오고 그냥 공립고를 일반 나오면 공립고를 나왔는데 명문대학을 갔어요. 네네. 근데 안 가냐고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명문고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저 지금 저 그래프에서 다이아몬드와 동그라미는 네. 둘 다 남자고 그렇지. 둘 다 남자고 특히 커트라인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둘 다 명문대 졸업생이니까 그렇지. 네. 저 동그라미는 부잣집 똑똑이. 맞아요. 저 밑에는 마른 그 다이아몬드는 가난한 집 똑똑인데 맞습니다. 부잣집 똑똑이와 가난한 집 똑똑이는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차이가 있다. 저렇게 차이가 있다? 와. 그거예요, 정확하게. 와. 쇼킹하죠. 한번 우리나라로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 한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효과가 크잖아요. 네. 예. 근데 경기, 뭐 경복 요런 데 나온 애들이랑 어디 시골 수재랑 시골에 해서 서울대로 갔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와 서울대 갔어. 근데 성공할 확률은 진짜 서울대 나온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어느 애들한테 과실이 다 갔다? 부잣집 출신 부잣집 똑똑이한테 간 갔다. 건데 요게 그래서 요 이제 저자가 설명하는 게 요게 굉장히 네트워크 이펙트다. 네트워크 이펙트. 부잣집 아들들끼리 예. 부잣집 애들끼리 이렇게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죠. 같은 대학에 갔어도 예. 칠레가 또 그렇대요. 또 그 대학에 가도 서클이 생긴대요. 아,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 그럼 아까 그래프 다시 보여줘. 부잣집 멍청이도 한번 보게. 부잣집 멍청이. 부잣집 멍청이 어디 있나요? 부잣집 멍청이 없는데 커트라인의 여기. 왼쪽이 아, 부잣집 왼쪽에? 멍청이죠. 아, 멍청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들. 멍청이는 아니고 큰 차이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둘이. 부잣집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들이 여기 있죠. 아, 부잣집 들똑똑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부잣집 들똑똑이보다 예. 들똑똑이가 가난한 집 똑똑이보다 그보다 더 훨씬 부자네.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야. 근데 저 소득이라는 건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자산이 아니라 네. 나중에 갖게 되는 직업에서 받는 샐러리죠. 아, 이거는 그렇죠. 샐러리입니다. 고소득자. 근데 샐러리가 이제 자기의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받은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은 그거 네. 인베스트해서 사장이 돼서 뭐 그거에서 받는 돈이 될 수도 많이 있지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되게 이거 쇼킹하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네. 연구는 부잣집이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굉장히 이제 유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나눠진다. 왜 불공평해? 부잣집 똑똑이만 그 과실을 먹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못 먹으니까. 저 뭘까 저거 사실은 옛날에 그 라즈 채티라고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런 연구 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분 논문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왜 부잣집 똑똑이와 가난한 집 똑똑이는 둘 다 똑똑한데 나중에 선택하는 직업에서 연봉이 저렇게 차이 날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왜 차이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가정을 하는 건 그 라즈체트 교수는 그 논문에서 그냥 가정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잣집 똑똑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은 똑같이 월급쟁이라도 금융회사 직원, 컨설팅 회사 직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월급 많은 걸 그래. 선택하는데 네네. 이놈의 가난한 집 똑똑이들은 가난한 것만 선택해. 가난한 것만. 기자, 무슨 공무원, 그러니까 유튜버 미치겠어. 표현하는 게 네. 약간 그 퍼블릭 어페어즈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적인 일들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공명심 있다. 그렇죠. 공명심. 근데 공명심까지 충족시키면서 원봉을 많이 주는 직업은 귀하거든요. 네, 맞아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저건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다. 성장해온 과정에서 선택한 그런 추측을 하고 마무리되는 논문을 보셨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네. 근데 라즈체티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뭐 네. 그 노벨상 받을 확률 99%. 예, 예. 네. 그 아저씨가 최근에 사이언스에 논문 하나가요. 네. 그 가난한 집 애들이 그러면 부잣집 쪽으로 넘어와서 그 부자가 되는 채널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그분이 소개하는 거는 친구 효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보는 거. 그렇지. 노는 물이 중요하네. 노는 물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는 어쨌든 물 중요한 것 같아. 돌아가서 이제 이 운의 과실도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뭐 사회에서 사실 능력주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능력주의가 얘기하는 게 너의 노력과 너의 그 능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배반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사실 배반하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공평한 기회와 네. 네가 노력만 하면 네네. 다 공평한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은 못 가고 뭐 하는 건 네 노력이 부족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블레임을 하잖아요. 네네. 야, 이거 하루 12시간을 공부했었어야지.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하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하면 그건 네 잘못이야 라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게 능력주의가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언페어하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주의도 굉장히 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능력주의가 나온 이유가 옛날 중세 시대에 예.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가 귀족이면 다 물려받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해서 나온 개념이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사회 그 페어니스를 설명하기에는 공정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제 그래갖고 네. 제 옛날 동료 교수였는데 그 로버트 프랭크라고 그 아저씨가 쓴 그 교수님이 예. 쓴 책 중에서 Success and Luck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공과 행운. 성공과 행운. 비슷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행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개탄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사회의 지도층 성공한 애들이 자기가 얼마나 운 좋게 여기까지 왔는 왔는지에 줄을 대해서. 몰라서 세금 낸다 그러면은 저도 세금 내기 굉장히 좀 싫지만 세금 낸다 그러면 그렇게 막 너무 경악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제도가 이게 능력주의가 주는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인데 내가 이걸 왜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라고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일수록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그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걸 다 가져간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예.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나는 그럼 언제 성공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실패하는가를 보면 대체로는 내가 노력을 좀 덜하면 성공의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본인도 뭐 부잣집 똑똑이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야 이거 성공의 여부는 노력의 결과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도 나도 랜덤인 것 같아라고 계속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야, 이건 운인가 보다라고 알 텐데 예를 들면 뭐 맛있는 빵을 사는데 성공했어. 예. 근데 뒷골목을 내가 3시간 줄 뒀어 내가 빵집을. 그럴 때 좋은 빵을 선택하고 네. 대충 그냥 가서 저 빵 주세요라고 하면 에이 뭐 이런 경우라 그럼 차이가 뭐겠어요. 네네 노력이죠. 그런 것도. 네. 네. 그런 경험이 그런 걸 만들지 않을까. 네. 근데 또 그렇기도 하고 몰라.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네네.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외로 노력의 영향보다는 네네. 운의 영향이 크다. 네 그리고 그 운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나눠져 있다 사회에.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 예. 사실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보면은 아까 태어난 나라가 50%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성취가 굉장히 주어진 것에 가깝지만 네.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취를 50%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란 나라 같은 나라를 잘 만들었어. 대한민국을 잘 만들었어. 예. 그럼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 50%는 완전 잘 먹고 잘 들어가는. 예.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 말라위 이디오피아 태어났어. 예. 이러면 뭐 도저히 국민들이 성취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운이라는 게 불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예. 사회가 좀 좋으려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 또 국가의 역할이겠죠. 예. 네, 그래서 뭐 국가의 역할을 이제 좀 약간 국가의 역할 그럼 재미없지만 운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운에 보정하는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사실은 제 책에 그 오늘 1부 1장만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책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나와서 책 소개를 제대로 안 했다고 김영사에서 혼났습니다. 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네. 그래서 명저입니다. 명저. 네.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챕터들은 국가가 이제 우리 삶 순간순간에 다양한 순간에 개입을 해줘야지 이제 그 운이 불운은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불운의 결과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그 과실을 따는데 불운의 결과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겪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제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불평등의 대물림. 그러니까 너는 좀 운 나빠서 가난할 수 있는데 너 자식까지 또 가난해지는 거는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 불평등의 대물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저번에 제가 저 소득 실험 관련해서 나와서 그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신뢰성 혁명.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학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해서 실제로 A라는 정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밝혀내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봤더니 요게 이제 X축에 뭐가 있냐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X축의 요 그림에서 요게 이제 헤크먼 곡선이라는 헤크먼 곡선인데요. X축이 뭐냐? 이 내가 그 사람들의 나이예요. 아주 태어나기 전 어릴 때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진 다음에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인적 자본 투자가 있는데 언제 가장 투자 효과가 크냐? 코스트 베네핏이 언제가 제일 크냐? 태아기 때가 제일 큽니까? 태아기 때와 영유아기 때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저걸? 아까 그래서 제가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태아기 때 쓸 수 있는 정책들, 특히 영유아기 때 쓸 수 있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 좋은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을 좋게 만드는 다양한 인터벤션이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30년씩 40년씩 따라가갖고 그 사람 월급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그 학교 다닐 때 과외 공부도 시켜보고 다양한 이제 공부 관련된 인터벤션 넣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 나중에 그 임금이 얼마나 더 늘어난지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직무교육,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성인이 된 다음에 뒤늦게 가르쳐. 뒤늦게 AI 가르치고 이제 효율 떨어지는구나 이거. 네네, 이런 거 가르쳐서 그 각각의 인터벤션에 들어가는 돈 대비 이 사람의 진짜로 그 임금을 얼마나 올렸는가를 하나하나 이게 진짜 다 정말 수많은 연구들의 집합체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헤크먼 곡선이라고, 헤크만이 노벨 경제상 받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집대성 해갖고 만든 게 이 헤크만 곡선이고요. 혹시 보정했겠으나 태아기나 영유아기 때 아이에게 뭘 잘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부모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충분한 영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부모는 나중에도 그 애가 잘 되는데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잘 된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사실은 이제 보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부모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그
그 소득 실험할 때 네.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하는데 이제 제비 딱 뽑아갖고 네. 이쪽은 뭔가 인터벤션을 가하고 네. 이쪽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인데 여기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시켜주는 한쪽은 시키고 한쪽은 안 시켜보고. 근데 그 실험을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네. 부모한테 가서 우리 실험 좀 하려니까 얘한테는 밥 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진짜 실험이 중요하죠라고 하고 안 준다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 놓고요. 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 굉장히 좋은 유치원에 이제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0개밖에 안 된다고 쳐보세요. 예. 그런데 지원자는 2,000명, 3,000명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비 뽑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넣어보고. 그 사람들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단에서 같은 집에 태어난 아이한테 하나는 약간 질 떨어지는 유치원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유치원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것도 다 소득에 따라서 이제 딱 너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면은 돼. 2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소득이 200만 원이 바로 아래 위 사람들 비교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놀랍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 밝힌 게 이제 헤크만과 그들의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인데 무조건 어린이집은 그냥 엄청난 데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지 무조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어디 유학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영어 유치원을 보내든 무슨 그냥 사립 산후조리원과 보내든. 어린이집에 몰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거 텔레비 이거 3프로 보시는 분들 보통 이미 과투자하고 있을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내가 저투자하고 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커지고요.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애들한테 이미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첫 번째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렇지. 이미 이제 이거 3프로 TV 좀 보고 있을 분들은 해도 그렇게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잘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맞을 이상하게 그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락에 과외시켜서 그래서 대학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그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 뭐 유치원? 뱃속에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빵하게 더 주는 것밖에 할 게 뭐 있겠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헤크만이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놀랬어 맨 처음에. 그래갖고 이게 그 이유를 밝힌 건데요. 그 이제 제 슬라이드 제목은 왜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중요한가? 어릴 때 이제 왜 그러냐면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어떤 걸 올리냐면 주로 비인지 기능을 올려요. 이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뭐냐? 인지는 그냥 공부 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 잘하고 IQ 좋은 거. 근데 비인지 기능은 뭐냐 하면 사회성, 농담 치는 능력, 내 자존감, 자신감, 끈기, 뭐 여기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근데 이런 건데. 이거는 2살 때, 그렇지. 2살 때 배고플 때 빵 하나 더 얻어먹으면 저런 게 생긴다는 거군요. 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리, 그러니까 임금의 격차가 머리만 좋아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릴 때 빵 하나 더 얻어먹어야 생기는 거다. 그렇지 그런 뭐 거네요. 빵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환경,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 왜냐하면 진짜 맞는 말 우리 같아. 회사에 갔을 때 거기서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들요. 물론 똑똑하지만 사회성 개판이면은 회사에서 승진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에티튜드. 직원의 에티튜드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좀 빵 좀 달래서 먹지 그랬어요. 왜 그랬어? 진짜 어떡하냐. 다시 지금 주면 소용없죠, 교수님. 그러게요. 지금 끝났죠. 지금 끝났어. 우리 40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선이 안 돼. 2세를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헤크만이 뭘 보여줬냐면 여기 X축에 인지 기능이 있고 여기는 비인지 기능도 있고요. 요 Y축에는 임금이에요, 임금. 근데 남성과 여성 공히 인지 기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임금이 올라가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비인지 기능이 좋으면은 이거 올라가는 정도가 그 똑똑해서 IQ 좋은 것만큼 올라가요. 근데 여기 슬로프가 특별히 또 요 밑에 슬로프 있죠.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성격 진짜 더러운 놈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더럽지만 않아지면 조금만 한 하위 10% 20%만 벗어나면 굉장히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양질의 영유아 교육은 공부 가르치는 데냐?
아니죠. 아니지. 비인지 기능 가르치는 데다. 사회성을 기르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것들, 끈기를 기르고 이런 성향들. 그런 성향들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머리가 다 이미 다 쇠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밥 먹을 때 씹는 소리 내지 말랬지? 똑바로 씹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알아서 먹어라. 세상은 그냥 너를 위해서 존재한단다. 이게 양질의 교육이에요. 뭐예요? 둘 다 아니고요. 뭐 양질의 교육이라면 사실 정의하기는 굉장히 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비인지 기능들을 이제 잘 복돋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학대당하거나 엄마가 완전히 니글렉트와 방임한다거나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사회성을 기를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막 어울리면서 남의 장난감 확 뺐으면은 그럼 혼나지. 선생님이 현철아,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은 걔한테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혹시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좀 잘 앉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 길러진다. 내가 말랑말랑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냥 사랑으로만 기르는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인지적인 기능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미취학 아동일수록 극대화되고 어렸을 때일수록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양쪽 다 부모님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부모는 가능하면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가능하면 아이폰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애 버릇 나빠지면 평생 고생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애는 다르게 자라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자라죠. 그런데 정성은 똑같이 쏟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가치관만 달랐을 뿐이지.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세요? 그거는 요 연구 과정은 아닌데요. 다른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방임형, 그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형, 그러니까 아주 매우 잔소리망, 엄청 잔소리망.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방임도 아니면서 아이한테 적절한 독립성을 길러주면서 이랬다 저랬다 형. 이랬다 저랬다. 그 중간적인 적절한 형. 그 세 가지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적절한 형이 정답입니까? 당연히 적절한 형이 좋죠. 근데 보면 또 남들이 보면 아는데요.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이 완전 방임형인지 아니면 학대형인지 학대형, 그건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다 길러놓고 무슨 이거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밌으셨다면 궁금한. 이게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국가도 중요하고 국가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 연구의 함의는 국가가 어린 아이들 교육에 지원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엄마보다 잘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거죠. 근데 또 굉장히 잘하는 엄마도 계시니까. 어쨌든 근데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혹시 여기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도 같아서 말씀드리면은요. 범죄자를 줄이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유아 교육이. 왜냐? 그렇지. 태도니까 태도. 태도니까 범죄자도 태도잖아요. 태도지. 그 범죄자 하위 10%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 태도. 비인지 기능 하위 10%. 그렇지. 비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범죄자. 그렇지. 근데 저는 진짜 비인지 기능이 소득에 있어서 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똑똑이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 보면 성격 좋은 사람 승진하는 케이스보다 저 인간은 어떻게 스티브 잡스야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이 승진 잘해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인지 기능과 인지 기능은 상보적이에요. 상보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7 그러니까 7 비인지 기능 7을 갖고 인지 기능 7을 가지면요. 4하고 10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아요. 매우 그게 좋아요. 스파크가 튀어서 매우 좋아. 임금이 올라갈 확률이 더 올라가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아. 맞아요. 완전 그래서 좋지. 이제 그 스파크가 튀는다는 사실 하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 기자님은 이제 살아오신 경력이 예. 다 좀 사실 잘난 놈들만 많이 만나셨어. 주로. 네. 이진호 기자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인지 기능이 다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이미. 내 주변에서는. 내 주변에서는. 네. 인지 기능, 비인지 기능, 인지 기능 좋은 분, 머리 좋은 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지 기능은 좋은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인지 기능 10 있는 애들만 있는 거죠 거기는. 네. 그런데 비인지 기능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그냥 이미 그런 뭐랄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집단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 이게 이제 인지 기능보다는 비인지 기능이 중요하게 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렇지, 스펙트럼으로 그렇지. 보면은 똑같아요. 비슷하게 작용한다.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다. 네네. 알겠어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야. 하는데 사람을 뽑을 프로는 때도 뭐가 좋을까 대셔서 이 프로의 비인지 기능에 대해서 뭐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5에 계십니까? 1에 계십니까? 맨날 저한테 공감 능력 없다 그러고. 네. 특히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말 함부로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싸가지 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대표한테 많이 혼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도 더 나가보죠. 재밌네요. 네, 좀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예. 태아대 있잖아요. 태아. 아까 태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태아는 사실은 더 크더라고요. 태아는 더 큰데 뱃속에서 그것도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와. 그래서 태아가 이제 한 두 가지 제가 연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임신 시에 독감 걸렸을 때의 효과입니다. 엄마가 독감 걸렸을 때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 나쁘게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독감에 걸렸어. 네네네. 굉장히 아파 내가. 엄마가. 엄마 아파. 그러면 그게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예요. 80년을 따라가서. 와. 엄마가 아팠을 때. 엄마가 뱃속에서 아팠을 때. 감기일 수도 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소개하는 거는 지금 소개하는 거는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인 거고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리는 거는 볼까요, 같이? 스페인 독감인데 뭐 사실 다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누가 연구하냐면 더그 알몬드라는 교수가 연구한데 이분이 저를 이제 코넬 대학에 꽂아 넣어 주신 분이고요. 이제 지도 교수의 논문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100년 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엄청 유행했죠. 근데 이제 이때는 1998년에 엄청나게 피크를 팍 그리고 급격하게 줄었어요. 나중에 2차가 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때 이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요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들이 1919년에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을 뭐 60년, 70년을 따라간 거예요. 여름 이후에 태어났겠지. 그렇죠. 그랬을 때 아니요. 근데 뭐 이제 임신 9개월이면 임신 9개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걔네들이 어떻게 됐냐? 고등학교로 졸업할 비율과 이제 나중에 그 신체 장애가 생길 비율을 봤어요. 어머나 똑 떨어지고. 근데 여기 지금 1912년부터 22년이니까 요게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점점 좋아지잖아요. 위에가 남자고 밑에가 여잔데요. 이렇게 쭉 시대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데 똑 떨어지는 거 하나 있죠. 1919년생. 우와. 어머나. 전체적으로 저런 영향이 나타나는 전체적으로 한 세대가 학습 지진화 집단이 됐다는 뜻이네. 학습 지진화 집단이 하나 딱 생긴 거죠. 와. 저건 다른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 때문에 다른 스페인 독감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어라든가 뭐 그런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태아였는데 경기 나쁜 게 무슨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 독감의 효과가 압도하는 거죠. 와. 한번 보시면은 출생 시기별 신체 장애 비율도요. 이제 이게 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20년생이니까요. 여기 18년생인데 이제 60년 따라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신체 장애 비율이 적은데 요 특정 집단만 폭 하고 튀죠. 그러네요. 네. 요것도 엄마가 독감에. 요거 엄마가 그 스페인 독감 중에 내가 임신했으면. 세상에. 무섭죠. 진짜 엄청나다. 저건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임신했을 때 하필 독감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 20% 올라가요. 장애가 될 확률이. 머리도가 나쁠 확률이 있고. 머리도 나빠지고. 산모들은 정말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고요. 네, 여기서 하나. 혹시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 코로나 걸렸었는데 임신했을 때. 좀 그래서 너무 패닉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코로나는 다행히 스페인 독감하고 좀 달랐어요.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들한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엄청 젊은 사람들 굉장히 고생하고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했거든요. 근데 요 코로나는 이제 뒤에만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 다행히 젊은 사람들의 영향이 이거보다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네, 그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 전쟁이에요. 요거 지금 여기 3% 나오셨던데 이철희 교수님,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이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뱃속에서 한국 전쟁을 더 참혹하게 겪으면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어머나. 여기 X축에 태어난 연도고요. Y축이 전문직이 되거나 비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비전문직이 되는 그 확률인데요. 임금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 전문직이 될 확률이 아무래도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 집단만 폭 하고 떨어져요. 세상에. 51년생. 야, 저건 질병과는 무관하고 그냥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랬었을 텐데.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자꾸 놀라고 긴장하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재밌는 게 수도권이나 강원도 출생자만 이렇게 돼요. 그래요? 네. 6.25를 심하게 겪은 분들이라는 거죠, 저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부산 쪽에서는요. 그 전쟁에 참혹하지 않았잖아요. 51년 이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 강원도 고부 지역만 계속 이제 이렇게 그 1.4호 이후로 이제 거기서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출생자만 이런 패턴이 보이고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와. 산모가 고생하면 큰일이구나. 그래서 이건 산모가 고생하면 큰일이란 느낌도 들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야 그거 뭐 이거 또 너무 큰 일이고 뭐 무슨 팬데믹이라든지 전쟁 이 정도까지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는 다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요. 뭐 갑자기 부모가 그 돈을 많이 벌었어 어릴 때 뱃속에서 그런 경우 혹은 또 부모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런 경우가 다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이런 패턴이 보이는데 그 이게 불행이잖아요. 이 불행의 결과물은요 다 또 저소득층에서 하필이면 다 나타나요.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불행을 겪어도 견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수후적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좀 힘들게 태어났어도 집에서 뭐 더 투자를 하면은 되는데 저소득층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저소득층이 특히 더 어려워지죠. 맞아요. 불경기가 와도 세상에 부유층들은 뭐 새끼 먹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마음만 좀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맞습니다. 스트레스 대개는 아빠들이 스트레스 받고 말지. 네. 그래서 이제 요 태아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 영유아한테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게 진짜 국가가 최우선을 삼아야 될 일이다. 이제 요렇게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일인 거네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좋은 영유아를 시설을 만들고 임산부를 보호하고. 임산부 보호하고요. 임산부는 카카오 택시를 10달 동안은 무료로. 아니 예를 들면 임산부가 회사 다니고 이러면 죽음이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회사 다니지 말게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 불안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육아휴직을요 태어난 다음에만 쓰게 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머리를 잘 써서요. 그거를 임신하면 쓸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근로 시간, 워킹 아워즈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또 세계 OECD 1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줄여주는 거 임산부 보호 정책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어쨌든 육아휴직 하나는 조금 임산부도 쓸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있지. 뭐 돈 한 30만 원 주는 거 뭐 그 정도 있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대단한 태아 보호 정책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임신하면 출퇴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잔소리 금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임신 가능성 있는 연령대 여성들은 채용을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애초 취업 시장에서 남자 직원 뽑고 말지. 그런 정책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작용할 만큼 너무 세게 들어가면 또 그런 부작용 있는 거 100% 사실이고요. 뭐 적절하게 적절하게. 네, 뭐 저는 일단은 그
뭐랄까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워킹 아워스 굉장히 줄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여전히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운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약간 허무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가 훨씬 더 대물림이 많이 되는 거고 그게 유전적으로도 대물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이미 결정이 많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와 외모도 대물림 되죠. 키와 외모도 대물림 되죠. 네. 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네. 좀 억울하잖아요. 네. 이 프로님은 이제 좀 덜 억울하실지 모르겠는데 못생긴 사람 억울해합니다. 바퀴벌레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보면.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이 바뀔까요? 저는 그것도 질문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중요한 게 50%, DNA가 30%면 예를 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뭐 어린이집을 많이 키운다든가 무슨 태아기 때 임신한 여성은 뭔가 우대를 해준다든가 하는 게 결정적으로 뭘 많이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많은데 그런 질문도 남는데. 네. 그런데 그 운의 결과물이 보통은 잘난 사람들 이제 높은 사회정치학적 지위를 누린 사람들만 더 많이 누리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국가의 마땅한 책무고 불운을 그나마 줄이는 거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아까 해크만이 좀 얘기해서 그나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이 줄이자고 하면은 공산주의로 가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실은 뭐 다 없애자고 하는데 이게 뭐 인류가 그거는 실험에서 실패한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거니까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뭐 그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그 태아와 그 어린 시절 얘기만 주로 많이 했지만 그 책에 보면은요 제가 그 다양한 이제 인터벤션들을 많이 해놨어요. 요거 제가 제 책 제목인데요. 그 김영사 선생님들께 좀 제가 이제 이거 보여주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저번에 책 사지 말라 그랬는데 책 좀 사주시면 제가 그 더 좋은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 더 좋은 컨텐츠로 그 보답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이제 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게 좋을까 아빠 육아 참여 막 지금 권장하는데 과연 이거 제대로 될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 어떻게 만나야 되냐? 사실 국가가 또 친구를 잘 만나게끔 뭔가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잃었는데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제 연구까지 포함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네, 들어있습니다. 뭐 부모님께 아기 육아를 맡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 답을 요거는 답만 좀 알려주십시오. 깁니까 아닙니까?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는 거냐? 부모가 누구냐? 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마다 다르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보는 거는요. 2시간이 효용이 2시간까지만 올라갑니다. 아니셨어요? 그렇죠. 짜증나지. 처음엔 재밌다가 나 이제 미치거든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아이를 세게 봐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잠깐 놀아주는 거냐에 따라 되게 다르고요. 부모의 상태가 건강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은 분이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마음에 드시면 책을 사시면 된다 하신 거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하고 치열업해서 야, 너 좀 능력을 좀 더 발휘해봐. 그럼 돈 너 더 벌잖아. 그래. 해서 자꾸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자꾸 우대하고 치열업해줘서 얘가 신나서 사업을 자꾸 벌리게 하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 버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서 가능하면 이렇게 돈 버는 능력 뛰어난 이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세금 많이 매기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얘는 안 하고 만다. 예를 들면 상속세율이 90%면
얘는 60세 이후에는 일 안 한다 얘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얘가 그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 대체로는 사회적인 운에 따라서 만들어진 능력이라면 얘를 우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얘를 가능하면 네가 버는 거 다 내놔 이 친구야. 너 운이라잖아 임마. 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건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뭘 질문은 공유하니? 보통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역시 그래, 네. 역시 이 프로는 외모로만 평가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네, 사실 그 중간 어디 아닐까요? 사회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 사회가 그 컨센서스를 이룬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많이 뺏어가는 나라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혹시 그 비틀즈의 더 텍스맨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비틀즈의 텍스맨이라는 노래를 나 텍스맨이네 그랬는데 그 비틀즈는요 그때 당시 영국이요 소득세 마지막 구간이 99%를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좀 번 거 나머지 거기서 1%밖에 못 번대요. 그래갖고 그렇죠. 나 진짜 너무 빡세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도 존재했었고 또 홍콩은 소득세가 15%도 평균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30 몇 프로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쪽 극단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회가 이제 정해가는 거니 뭐 제가 제 주제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느끼는 바가 많네. 이제 와서 우리는 뭐 바꿀 수 없다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이 프로 지금 뭐 교육시켜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애티튜드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기만 더 나빠지.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인생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야 오늘 재밌네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이런 주제를 경제학이 공부한답니다. 경제학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지난 20년간 변화예요. 경제학이 굉장히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정책 만들고 하는 영역이고요. 요걸 아까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응용 미시 경제학. 응용 미시 경제학. 네. 지난 6년 동안 노벨상이 3번 수여됐습니다. 응용 미시 경제학에서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응용 미시 경제학의 대가. 김현철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개인이 성공하는 것은 대체로는 운이니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뻐기지 말고 겸손하며 주변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하고. 그렇지.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연히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물려받은 거지만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을 우대해야 우리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니 적당한 선을 적당한 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다 운이잖아라고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도 무리고 또 그렇다고 내가 거두어간 것이 다 나의 성과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하고 살자 라는 면에서 이 프로는 저의 재능은 다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뭐 노력한 게 없어요.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지. 그럼 외모가 성실함으로 만들어집니까? 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물러가고 오늘 아주 생각할 게 많은 밤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